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원은 죽어라 비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나의 소원이랑은 따로 노는지, 로또도 그렇고 끌어당김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모두 잘 안 되는 느낌, 그대로인 느낌. 오늘도 유튜브를 켜고 알고리즘이 던져준 영상 하나를 누르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말이 올라오셨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제발 내 인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안고 이 자리에 와주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그동안 여러분 인생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남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많은 확언을 외쳤을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빚을 다 갚았다. 자기 전에도 상상하고 쓰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고, 사람과의 갈등이 터지고, 마치 우주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 일들이 유난히 더 몰려오는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죠. 아, 끌어당김 같은 건 다 헛소리야.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게요. 요즘 과학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방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방에는 수많은 옷이 걸려 있습니다. 성공한 나의 옷,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나의 옷, 건강한 몸을 가진 나의 옷, 늘 아픈 몸으로 사는 나의 옷. 우리는 매일 그 수많은 옷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입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느끼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그 상상은 가능성 중 하나였던 미래를 점점 더 진하게 현실적으로 끌어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 속에서 한번 분명하게 그린 미래는 이미 어느 시점에선가 현실로 열려버린 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방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계속 상상하고 계속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왜 자꾸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죠? 거기에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그림을 떠올리지만 그 미래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한라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누군가는 잘 닦인 등산로를 따라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또 누군가는 길이 아닌 길, 돌과 흙이 엉켜있는 비탈길을 타고 무릎이 후들거릴 만큼 힘들게 올라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요, 금방 정상에 도착합니다. 아주 편하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은 모두 틀리죠. 그렇지만 정상은 모두 같습니다. 그 과정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가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그 시점, 그 정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길 위에서는 날씨도 계속하여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지만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지고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 예상치 못한 지출, 사람과의 갈등,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택한 소원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우연처럼 나타나는 날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전체 그림을 미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리고, 그래서 더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원 씨에게는 큰 빚이 있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삶. 알람이 울릴 때마다 혹시 또 독촉 문자가 아닐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월세와 카드값을 맞추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어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원 씨는 끌어당김의 법칙 영상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의 성공 스토리, 시크릿 이야기, 화건과 시각화. 네, 지원 씨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듭니다. 그래, 한 번만 제대로 믿어보자. 어차피 이렇게 산다고 바뀌는 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날 밤, 지원 씨는 처음으로 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빛 독촉이 없어진 휴대폰,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알림 문자, 통장에 찍힌 넉넉한 잔고 숫자,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드리는 두툼한 용돈 봉투.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빚을 다 갚았다. 나는 10억 자산가이다. 나는 여유롭고 당당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마음이 꽤 가벼워졌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적어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꺼내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원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끌어당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생기고요. 회사에서는 일이 계속 꼬입니다. 대출 이자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원 씨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상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현실만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똑같잖아. 어차피 내가 불평하고 어차피 내가 슬퍼해도 이 현실은 내가 상상하건 시각화를 하건 화건을 하건 노력하는 것, 안 하는 것과 똑같잖아. 그럼 뭐하러 내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하루 이틀 학원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상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결국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똑같이 빚 1억인 인생이 지속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거봐. 끌어당김 같은 건 결국 쓸모없는 거야. 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때 지원 씨가 포기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 지금은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정상은 이미 열려 있고 나는 그 길을 조금씩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였다면 지원 씨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월급이 적더라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테고요. 내 가치를 높이는 공부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부업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 좋게 귀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끌어당김을 버리지 않았을 거란 거죠. 언제 어떻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결국은 그 소원에 도착할 거라는 굳은 확신만은 놓지 않았을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허황된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의 길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포기했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비바람과 어떤 돌길을 지나가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결과만 보여주고 과정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잘못 걷고 계셨던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버티느라 너무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여러분께 저는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부터 소원을 빌 때 이렇게 한 가지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요. 계좌의 알림이 울릴 때 손에 전해지는 진동, 문자를 열었을 때 눈으로 들어오는 숫자의 느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각까지 가능한 한 오감으로 다 느껴보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소원과 정반대처럼 보여도 이 말만큼은 꼭 붙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도 결국은 내가 선택한 소원을 향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지금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원하는 미래를 향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고 싶어지는 나를 위한 나만의 문장을 하나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의 과거에 살고 있다. 이 문장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시고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만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거죠. 네, 지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억지로 애쓰지 않은 선에서 천천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끌어당기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중간에 찾아오는 비바람과 돌길 앞에서 내가 선택한 정상, 내가 선택한 미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요, 기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선택해 두신 그 미래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여러분을 향해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지금 당장 결과만을 보려고 하시기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아. 나는 가고 있어. 나는 제대로 가고 있어. 나는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어. 우리 소중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분명히 잘 될 사람입니다. 이미 수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지금의 여러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원하는 소원을 모두 이루어낸 여러분께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